혹시 상추를 특정 음식과 같이 먹고 혈관이 꽉 막혀 신장이 망가졌다는 이야기 들어본 적 계신가요? 평소에 상추를 자주 챙겨 드신 분들은 깜짝 놀라셨을 텐데요. 아삭한 쌈채소인 상추가 외국에서는 미래 먹거리로 선정될 만큼 유명한 채소라는 거 알고 계신가요? 상추에는 칼슘을 비롯한 각종 무기질과 비타민 등 굉장히 많은 영양분을 갖고 있어서 골다공증 및 눈 건강과 뇌졸중 예방에 탁월한 효과가 있는데요. 하지만 몸에 무조건 좋다고만 생각했던 상추도 함께 먹으면 건강을 해치는 음식들이 있으며 심지어 절대로 먹지 말아야 할 사람들도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잘 알고 드셔야 건강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상추와 함께 먹으면 좋은 궁합인 음식과 좋지 않은 궁합을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오늘은 상추가 독이 될 수 있는 최악의 경우 3가지와 함께 먹으면 최고의 궁합을 자랑하는 음식 3가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마지막에 상추를 보약처럼 먹는 꿀팁이 있으니 꼭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혹시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 계신가요? 그러면 바로 밑에 구독과 좋아요를 먼저 꾹 눌러주세요. 소중한 분들께도 많이 공유 부탁드립니다. 이제부터 상추를 드셔야 할 기적 같은 3가지 효능, 그리고 상추와 최악의 궁합을 이루는 음식 3가지와 상추의 건강 효능을 극대화할 수 있는 최고의 음식 3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상추의 놀라운 효능 중 첫 번째는 골다공증 예방에 매우 좋습니다. 혹시 요즘 들어 작은 충격에도 쉽게 골절이 되거나 척추가 점점 굽어져서 키가 작아지는 느낌이 드시나요? 그렇다면 골다공증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골다공증은 뼈의 골밀도가 떨어져서 뼈가 얇아지고 많은 구멍이 생기는 질환을 말합니다. 특히 50대 이상의 여성의 경우 매우 취약한데요. 이렇게 여성에게 골다공증이 많이 발생하는 이유는 폐경 후 여성 호르몬 감소 때문입니다.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은 뼈의 손실을 억제하고 새로운 뼈 생성을 돕는 등 뼈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폐경 이후 여성 호르몬 분비량이 줄어들어 뼈 생성률이 소실률보다 감소하기 때문에 골다공증이 발생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상추를 먹으면 골다공증 예방에 큰 도움이 되는데요. 상추에는 뼈를 튼튼하게 해주고 골밀도를 강화해주는 칼슘과 비타민이 굉장히 많이 함유되어 있어 하루에 한 끼 정도는 상추쌈을 드시면 뼈 건강에 좋습니다. 또한 상추쌈을 드실 때 더욱 효과적인 방법은 현미밥과 계란과 같이 먹으면 효과가 배가 되는데요. 상추의 풍부한 칼슘의 체내 흡수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비타민 D와 마그네슘이 필수적으로 필요한데요. 계란에는 비타민 D가 풍부하고 현미에는 마그네슘 성분이 아주 풍부합니다. 일주일에 한두 번씩 현미밥에 상추를 넣은 계란말이를 드시면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상추의 놀라운 효능 중 두 번째는 눈 건강에 매우 좋습니다. 혹시 요즘 들어 글씨가 휘어져 보인다거나 사물에 무언가 검은 반점 같은 게 보이시나요? 그렇다면 실명까지도 초래할 수 있는 황반변성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황반변성은 눈 조직 중 황반에 발생하는 변성으로 시력 저하를 유발하는 퇴행성 질환입니다. 주로 60대 이후부터 많이 걸리는 눈질환인데요. 심혈관 질환이나 체내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아지는 등 다양한 원인으로부터 발생합니다. 황반변성이 심각한 것은 1년이 안 되는 짧은 시간에도 실명할 수 있다는 점인데요. 상추에는 눈에서 시각 기능을 담당하는 루테인이라는 성분이 함유되어 있어 꾸준히 섭취하면 황반변성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추와 더불어 당근, 계란과 같이 먹으면 더욱 좋은데요. 당근과 계란 노른자에는 비타민 A가 풍부해서 눈의 각막과 망막세포 재생을 도와 눈이 더 초롱해지고 하얗게 되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상추의 놀라운 효능 중 3번째는 심장병과 뇌졸중 예방에 매우 좋습니다. 혹시 갑자기 어지럽고 머리가 아프거나 팔과 다리에 힘이 없고 저리는 느낌이 드시나요? 그렇다면 뇌졸중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뇌졸중은 갑자기 뇌혈관이 막히거나 뇌혈관이 터져서 생기는 병인데요. 주로 혈액 속의 지방이라 불리는 콜레스테롤이 뇌혈관에 쌓이면서 뇌혈관이 좁아져 생기는 질병입니다. 뇌졸중은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상추를 꾸준히 드시면 혈액 속 지방인 콜레스테롤 수치를 급격하게 낮출 수 있습니다. 상추에는 다른 채소에 비해 철분 함량이 많은데요. 이 철분이 혈액 속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기 때문에 끈적하고
덩어리졌던 혈액이 묽게 변하고 피를 맑게 하는 청열작용으로 몸속 노폐물을 배출시켜줍니다. 또한 식사 중에 혈액의 당 수치가 올라가는 혈당 상승도 막아주는데요. 식사하실 때 상추쌈이나 샐러드로 같이 드시면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몸에 좋은 상추라 하더라도 잘못 드시면 독이 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 최악의 궁합 음식은 바로 쌈장입니다. 고기를 먹을 때 상추쌈은 빠질 수 없는데요. 상추는 고기의 단점인 포화지방이 혈관에 쌓이는 것을 막아주고 고기를 구울 때 생기는 발암 물질을 몸 밖으로 배출하는 효능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쌈장입니다. 고추장과 된장에는 설탕과 소금이 대량으로 들어가 있어 나트륨 섭취가 굉장히 많아지는데요. 나트륨은 우리 몸에 어느 정도 필요하지만 고기와 쌈장 등 다양한 음식에서 나오는 나트륨을 모두 더하면 염분 과다 섭취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나트륨 과다 섭취는 혈액이 끈적해지고 장기 속 점막을 손상시켜 염증과 바이러스에 취약하게 만듭니다.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심혈관 질환 및 뇌졸중에 걸릴 확률이 높아지는데요. 따라서 고기쌈을 드실 때는 쌈장은 되도록 적게 먹고 대신 명이나물이나 무쌈으로 드시는 것이 건강에 좋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암 예방과 치매 예방에 좋은 상추를 보약처럼 먹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상추와 첫 번째 궁합으로 함께 드시면 좋은 최고의 식품은 계란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침침하고 뻑뻑해진 눈을 환하고 촉촉하게 할 뿐만 아니라 눈 건강을 위협하는 질환을 무려 2가지나 예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상추와 계란을 함께 먹을 때 예방할 수 있는 질병 첫 번째는 바로 황반변성을 막아줍니다. 망막 중심부에 위치한 황반은 시력의 90% 이상을 책임지며 색을 구별하고 사물을 또렷하게 볼 수 있게 합니다. 중요한 것은 황반을 구성하는 핵심 성분인 노란색 색소가 우리에게 눈 영양제로 익숙한 루테인과 지아잔틴이라는 점인데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나이가 들면서 황반의 노란 색소가 점점 옅어져 시력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20대부터 감소하기 시작해 50대에는 무려 65% 수준까지 빠르게 줄어듭니다. 그런데 이때 상추와 계란을 함께 먹는 것만으로도 우리 몸에서 생성되지 않는 루테인과 지아잔틴을 충분히 흡수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해서 흐려진 황반 색소를 상추와 계란이 다시 진하게 채워주게 됩니다. 특히 상추 중에서도 적상추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인 안토시아닌이 풍부하여 눈에 쌓이는 활성산소와 각종 노폐물을 제거해주는 효과가 뛰어납니다. 그 결과 눈의 노화 속도가 현저히 줄어들게 됩니다. 상추와 계란을 함께 먹을 때 예방할 수 있는 질병 두 번째는 바로 안구건조증을 막아줍니다. 상추를 먹으면 안구건조증에 좋은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상추는 비타민 A를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습니다. 비타민 A는 눈의 점막을 건강하게 유지하는데 필수적인 영양소로 충분한 비타민 A 섭취는 눈의 건조함을 예방하고 시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고 야맹증 예방과 눈이 면역력 강화에도 좋습니다. 이렇게 눈 건강에 정말 좋은 상추와 달걀을 계란말이로 드시면 눈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럼 반대로 상추도 이렇게 먹으면 정말 독이 되는데요. 두 번째로 말씀드릴 상추와 최악의 궁합 음식은 바로 상추 겉절이입니다. 상추 겉절이는 아삭한 식감과 새콤달콤한 맛으로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데요. 그런데 요즘 겉절이 만드는 방법을 보면 종종 설탕을 많이 넣어서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설탕은 혈당을 상승시키고 염증 유발 등 여러 가지 몸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치며 심지어는 뇌질환을 유발할 수 있는데요. 상추에 함유된 칼슘과 엽산 같은 몸에 좋은 효능도 설탕의 과도한 섭취로 인해 영양분이 파괴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상추 겉절이를 만들 때는 설탕 대신 조청이나 올리고당을 사용하시면 되는데요. 이렇게 하면 맛있는 식감과 함께 상추가 가진 칼슘과 비타민 등의 영양소를 온전히 섭취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상추와 두 번째 궁합으로 함께 드시면 좋은 최고의 식품은 두부입니다. 상추는 95%가 수분으로 이루어져 있어 천연 피부 보습제이자 일명 수분 폭탄이라고 불리는데요. 실제로 상추를 섭취하면 겨울철 건조한 피부 문제를 해결해 줄 뿐만 아니라 건조함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인 열 노화를 예방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열노화라는 용어가 생소한 분들도 있을 텐데요. 열노화란 피부에 열감이 지속되어 피부가 건조해지고 처지면서 주름이 생기는 노화 현상을 말합니다. 피부가 좋은 것으로 잘 알려진 연예인들이 자동차 히터를 사용하지 않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 열노화를 막기 위해서라는 사실도 유명합니다. 게다가 갱년기가 찾아오면 에스트로겐 같은 여성 호르몬의 분비가 줄어들어 체온 조절이 어려워지는데요. 이로 인해 몸이 갑자기 더워지거나 열이 식지 않아 곤란을 겪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럴 때 두부를 먹으면 두부에 함유된 이소플라본이 피부의 건조함을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두부는 피부의 보습과 탄력을 유지하는 데 좋고, 상추에 함유된 비타민은 피부 세포의 재생을 촉진시켜 오래된 각질을 제거하고 촉촉하고 젊은 피부의 재생을 돕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피부 건강에 좋은 상추와 두부를 함께 섭취하면 침묵의 질병으로 알려진 골다공증 예방에도 매우 효과적이라는 점입니다. 실제로 상추에는 우유보다 1.5배 더 많은 칼슘이 들어있어 골다공증 예방에도 굉장히 좋은데요. 반면에 두부에 함유된 질 좋은 단백질은 관절을 튼튼하게 지지해주는 근육을 만들어줍니다. 무엇보다 50대 후반부터는 뼈를 형성하고 성장시키는 조골세포보다 뼈를 파괴하는 파골세포의 활동이 더 활발해져서 뼈 손실이 발생하기 쉬운데요. 하지만 이때 두부를 섭취하면 두부 속 이소플라본 성분이 조골세포와 파골세포 간의 균형을 맞춰줄 뿐만 아니라 새로운 뼈 조직의 형성까지 도와주기 때문에 골밀도 유지에 매우 좋은데요. 일주일에 2번씩 상추 겉절이와 생두부를 같이 드시면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럼 반대로 상추도 이렇게 먹으면 정말 독이 되는데요. 세 번째로 말씀드릴 상추와 최악의 되는 경우는 바로 혈액약을 복용하시는 분입니다. 상추는 혈액 응고에 도움을 주는 비타민 K가 풍부하기 때문에 혈액을 묽게 하는 약물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와파린이나 아스피린을 복용 중인 분들은 상추를 드실 때 주의해야 하는데요. 이런 약물들이 혈관 내 혈전을 해소시키는 반면 상추는 혈액을 응고시키는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혈액약을 복용 중이신 분이라면 상추와는 가급적 시간차를 두시고 섭취하는 것이 건강에 좋습니다. 반대로 상추와 세 번째 궁합으로 함께 드시면 좋은 최고의 식품은 키위입니다. 피부 건강은 장 상태에 의해 결정된다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이 말은 장의 상태와 피부 건강이 서로 깊은 연관성이 있다는 뜻입니다. 일상에서 섭취한 음식이 소화 과정을 거치면서 남은 찌꺼기 일부가 장내에서 부패하게 되고 이로 인해 장에 독소가 쌓이기 시작하는데요. 문제는 장에 있는 독소가 장내에만 머무르지 않고 혈류를 통해 몸 곳곳으로 이동하여 피부에서도 독소를 방출하고 염증을 유발한다는 점입니다. 상추와 키위를 함께 드시면 키위에 들어있는 식이섬유와 항산화 성분이 장 속의 독소 배출을 도와 장을 깨끗이 청소해주고, 상추의 풍부한 수분과 식이섬유는 장내에 굳어있던 변을 부드럽게 만들어 배변을 촉진시켜주는데요. 이렇게 상추와 키위가 만나면 강력한 장 청소를 해줘서 변비가 사라지고 장에 남아있던 독소가 싹 사라지는데요. 일주일에 한두 번씩 상추 키위 주스를 드시면 장 건강과 피부 미용에 큰 도움이 됩니다. 새콤하고 달콤한 맛과 부드러운 식감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있는 키위는 실제로 키위 하나만 먹어도 비타민C의 하루 권장량의 275%에 육박할 만큼 천연 비타민C 농축식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비타민과 미네랄, 그리고 항산화 물질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건강에 꼭 필요한 영양분을 섭취하는데 최고의 식품입니다. 그런데 마트에 가면 골드키위와 그린키위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할지 고민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두 가지의 키위는 맛과 색깔이 다를 뿐만 아니라 영양 성분도 확연하게 다른데요. 그렇다면 골드키위와 그린키위 중 어떤 것을 먹는 것이 더 건강에 좋을까요? 골드키위와 그린키위 모두 비타민C가 풍부하지만 골드키위가 비타민C 함량면에서는 그린키위보다 훨씬 많습니다. 골드키위는 하루권장 비타민C 섭취량의 3배에 달하는 비타민C를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면역력 강화와 피부 건강에 탁월한 효과를 발휘합니다. 반면에 그린키위는 골드키위보다 식이섬유가 훨씬 풍부한데요. 특히 불용성 식이섬유가 많아서 변비가 심하신 분들이나 장 트러블이 심하신 분들에게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소화를 돕고 배변 활동을 원활하게 하려면 골드 키위보다는 그린 키위가 더 도움이 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골드 키위는 폴리페놀과 카로티노이드 성분이 많이 함유되어 있어 피부 노화를 막고 눈 건강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되고, 그린 키위는 클로로필이라는 녹색 성분이 함유되어 있어 체내 독소를 제거하고 면역력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몸에 무조건 좋다고만 생각했던 키위도 함께 먹으면 건강을 해치는 음식들이 있으며, 심지어 절대로 먹지 말아야 할 사람들도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잘 알고 드셔야 건강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키위와 함께 먹으면 좋은 궁합인 음식과 좋지 않은 궁합을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오늘은 키위가 독이 될 수 있는 최악의 경우 3가지와 함께 먹으면 최고의 궁합을 자랑하는 음식 3가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마지막에 키위를 보약처럼 먹는 꿀팁이 있으니 꼭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혹시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 계신가요? 그러면 바로 밑에 구독과 좋아요를 먼저 꾹 눌러주세요. 소중한 분들께도 많이 공유 부탁드립니다. 이제부터 키위를 꼭 드셔야 할 기적 같은 3가지 효능, 그리고 키위와 최악의 궁합을 이루는 음식 3가지와 키위의 건강 효능을 극대화할 수 있는 최고의 음식 3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키위의 놀라운 효능 중 첫 번째는 노화 방지 및 암 예방에 매우 좋습니다. 혹시 체내에 활성산소가 심하게 쌓여서 암에 걸리고 치매에 걸렸다는 이야기 들어본 적 계신가요? 사람은 단 몇 분도 숨을 쉬지 않고 살 수 없는데요. 산소는 그만큼 생명을 유지하는데 꼭 필요합니다. 그런데 몸속에 산소가 들어오면서 일부 산소가 활성산소로 변해 문제가 생기게 되는데요. 몸속의 활성산소는 다른 물질과 반응해서 세포를 공격하고 손상시키는 성질이 있습니다. 마치 차가 녹이 슬거나 사과가 갈변하는 현상처럼 활성산소는 우리 몸의 세포를 산화시켜 신장 기능을 저하시키고 노화를 빠르게 만들어버려서 심한 경우 암이 생기거나 치매에 걸리는 경우가 발생하는데요. 이런 활성산소를 제거하는데 꼭 필요한 것이 바로 항산화 물질을 섭취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비타민과 베타카로틴이 풍부한 과일과 채소를 섭취하는 것인데요. 예를 들어 브로콜리나 파프리카, 그리고 시금치가 있습니다. 그 중에 베스트로 꼽히는 것이 바로 키위입니다. 키위 속에 함유된 비타민C 성분은 오렌지나 레몬보다도 훨씬 많이 함유되어 있는데요. 유럽의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키위를 하루에 1개에서 2개 정도만 꾸준히 먹어도 체내 활성산소가 빠르게 제거돼서 신체 세포가 건강하게 유지되었다고 합니다. 하루에 1~2개씩 키위를 꾸준히 섭취하면 노화 및 암 예방에 큰 도움이 됩니다. 키위의 놀라운 효능 중 2번째는 피부 건강에 매우 좋습니다. 키위는 피부 건강을 개선하는데 도움을 주는 여러가지 영양 성분을 함유하고 있는데요. 특히 키위에 풍부하게 들어있는 비타민C는 콜라겐 생성을 촉진해서 피부의 탄력을 키워주고 주름 생성을 억제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키위에 함유된 비타민 K는 혈액순환을 개선해서 눈 밑의 다크서클이나 붓기를 완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되는데요. 하루에 키위를 1개에서 2개 정도 꾸준히 섭취하면 피부 건강을 지키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키위의 놀라운 효능 중 3번째는 당뇨에 매우 좋습니다. 키위는 혈당 조절에 도움을 주는 여러가지 특성을 갖고 있는데요. 먼저 키위는 낮은 당지수를 가진 과일로서 섭취 후에 혈당이 천천히 오르게 해서 혈당 스파이크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안정적인 혈당 수준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키위에 풍부하게 함유된 식이섬유는 탄수화물의 소화와 흡수를 지연시켜서 혈당의 급격한 상승을 억제시켜주는데요. 특히나 키위에 다량 함유된 비타민C 성분이 체내 산화 스트레스를 감소시켜 체내 세포가 혈액 속의 포도당을 더 효율적으로 흡수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때문에 당뇨가 의심되거나 혈당 관리가 필요하신 분들에게 키위는 더할 나위 없는 훌륭한 천연 비타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몸에 좋은 키위라 하더라도 잘못 드시면 독이 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 최악의 궁합 음식은 바로 우유입니다. 아마도 우유와 키위를 믹서기에 넣고 주스로 드시는 분들이 간혹 계실 텐데요. 이렇게 드시면 큰일 납니다. 우유는 칼슘과 비타민 D가 풍부해서 뼈를 튼튼하게 해줘서 골다공증 예방에 도움이 되고, 단백질이 풍부해서 흐물한 근육을 짱짱하게 만들어주는데요. 하지만 이렇게 몸에 좋은 우유를 키위와 같이 먹으면 독이 됩니다.
바로 키위 속에 함유된 천연 단백질 요소인 액티니딘이라는 성분 때문인데요. 이 성분이 우유 속에 함유된 단백질과 만나게 되면 응고작용을 해서 지방 덩어리처럼 물컹물컹한 형태로 변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소화작용 및 영양분 흡수를 방해하기 때문에 소화불량이나 배탈 및 설사를 유발하게 되고, 무엇보다 키위와 우유의 영양분을 제대로 흡수하지 못하게 몸 밖으로 배출시키기 때문에 가급적 키위와 우유를 같이 먹기보다는 시간을 두고 따로 먹는 것이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피부 건강과 심혈관 건강에 좋은 키위를 보약처럼 먹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키위와 첫 번째 궁합으로 함께 드시면 좋은 최고의 식품은 바나나입니다. 바나나는 탄수화물이 풍부해서 빠르게 기력 보충을 해주기 때문에 운동 전후나 등산 시 섭취하면 좋고,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소화를 돕고 장 건강에 큰 도움이 되는데요. 이렇게 몸에 좋은 바나나를 키위와 같이 먹으면 보약이 됩니다. 키위는 비타민C가 풍부해서 면역력 강화에 도움이 되고, 바나나는 칼륨 성분이 많아서 혈압 조절 및 근육 강화에 좋기 때문에 키위와 바나나를 믹서기에 갈아 스무디나 주스로 먹으면 칼로리는 적으면서도 영양분 흡수율이 빨라서 천연 보약이 되는데요. 오전 9시 이후에 한 잔씩 챙겨 먹으면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몸에 좋은 키위를 냉장고에 두고 먹다 보면 쉽게 물러지고 상해져서 버리는 경우가 많은데요. 지금부터 좋은 키위 고르는 방법과 보관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키위를 고르실 때 크기는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살짝 만졌을 때 과육이 너무 무르지 않는 것이 좋고, 색이 고르면서도 상처가 없는 것을 고르세요. 바로 먹는다면 잘 익은 것을 고르시고, 며칠 후에 먹는다면 단단한 키위를 고르시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키위의 항산화 성분은 잘 익을수록 농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너무 딱딱한 것보다 적당히 무른 것이 건강에 좋습니다. 또한 키위는 저장성이 좋기 때문에 그늘진 실온에 보관해도 괜찮은데요. 오래 저장하려면 냉장고에 넣어두고 하나씩 꺼내 드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럼 반대로 키위도 이렇게 먹으면 정말 독이 되는데요. 두 번째로 말씀드릴 키위와 최악의 궁합 음식은 바로 계란입니다. 계란은 완전식품이라고 불릴 정도로 계란 하나에 굉장히 많은 영양분을 함유하고 있는데요. 특히 단백질이 풍부해서 근육을 짱짱하게 만들어주고 관절을 꽉 잡아주기 때문에 관절 통증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에게는 최고의 음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몸에 좋은 계란이라 할지라도 키위와 같이 먹으면 독이 되는데요. 바로 키위에 함유된 액티니딘이라는 성분 때문입니다. 키위의 액티니딘은 달걀의 단백질과 결합했을 때 단백질 분해를 방해하거나 소화를 더디게 만들기 때문에 소화가 잘 안 돼서 속이 답답해지거나 장에 가스가 차는 일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인데요. 가급적 계란과 키위는 시간차를 두고 따로 먹는 것이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그럼 두 번째로 추천드리는 키위와 최고의 궁합이 되는 음식은 바로 견과류입니다. 견과류는 불포화 지방산과 오메가3 지방산이 굉장히 풍부해서 혈관을 잘 흐르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심장 건강과 뇌졸중 예방에 도움이 되고,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주기 때문에 염증 예방에도 큰 도움이 되는데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견과류에 함유된 오메가3 지방산과 비타민 E는 뇌 기능을 향상시켜주고 인지 능력을 키우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치매 예방에도 꼭 필요한 건강식품입니다. 이렇게 몸에 좋은 견과류를 그냥 먹기보다는 키위와 같이 믹서기에 갈아서 주스로 먹으면 정말 좋은데요. 키위 속에 함유된 비타민C가 혈관 속 활성산소를 말끔히 제거해주고, 견과류는 혈액 속 콜레스테롤과 수월한 혈액 흐름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최고의 천연 건강식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아침 식사 후 한 잔씩 주스로 만들어 먹으면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럼 반대로 키위도 이렇게 먹으면 정말 독이 되는데요. 세 번째로 말씀드릴 키위가 최악이 되는 경우는 바로 신장이 약하신 분들입니다. 아무리 몸에 좋은 키위라 하더라도 부작용이나 주의사항이 있는데요. 키위는 칼륨이 풍부한 과일이기 때문에 신장이 약한 사람이나 신부전증을 앓고 있는 분이라면 주의하셔야 합니다. 과도한 칼륨 섭취는 혈중 칼륨 농도가 높아져서 심장 기능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키위는 비타민 K 함량이 높아 혈액응고와 관련된 약물을 복용 중이신 분들은 특히 주의하셔야 하는데요. 와파린 같은 항응고제를 복용 중이라면
키위의 비타민 K가 약물의 효과를 방해해서 과도한 혈액 희석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약물을 복용 중이시라면 반드시 주의하셔야 합니다. 그럼 세 번째로 추천드리는 키위와 최고의 궁합이 되는 음식은 바로 사과입니다. 사과에는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변비 같은 장 건강에 도움이 되고 펙틴 성분이 장내 유익균을 촉진해서 장을 더욱 튼튼하게 만들어줍니다. 또한 사과에는 플라보노이드와 폴리페놀 같은 항산화 물질이 풍부해서 세포 손상을 보호하기 때문에 노화 예방에 탁월한 식품인데요. 이렇게 몸에 좋은 사과를 키위와 같이 먹으면 보약이 됩니다. 키위만 먹게 되면 약간 시큼한 맛 때문에 잘 못 드시는 경우에는 사과와 키위 그리고 견과류를 믹서기에 넣고 같이 갈아 먹으면 굉장히 좋은데요. 사과의 달콤함과 견과류의 고소함이 키위의 시큼함을 줄여주고 더불어 각종 영양분을 섭취하는데 최고이기 때문입니다. 하루에 한 잔 정도 꾸준히 섭취하면 다이어트 효과에도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똥배가 쏙 들어가서 살이 쏙 빠지는 놀라운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상큼하고 달콤한 맛이 일품인 과일의 여왕이라고 불리는 사과는 하루 한 알의 사과는 의사를 멀리한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비타민과 칼슘 등 다양한 영양소가 함유된 천연 멀티 비타민이라 할 수 있는데요. 아침에 먹는 사과는 금이라고 할 만큼 사과는 장내 나쁜 균을 없애고 대장 건강과 면역력을 향상하는데 굉장히 좋습니다. 하지만 몸에 무조건 좋다고만 생각했던 사과도 함께 먹으면 건강을 해치는 음식들이 있으며 심지어 절대로 먹지 말아야 할 사람들도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잘 알고 드셔야 건강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사과와 함께 먹으면 좋은 궁합인 음식과 좋지 않은 궁합을 알려드릴게요. 마지막에 사과를 보약처럼 먹는 꿀팁이 있으니 꼭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혹시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 계신가요? 그러면 바로 밑에 구독과 좋아요를 먼저 꾹 눌러주세요. 소중한 분들께도 많이 공유 부탁드립니다. 이제부터 사과를 드셔야 할 기적 같은 7가지 효능, 그리고 사과와 최악의 궁합을 이루는 음식 3가지와 사과의 건강 효능을 극대화할 수 있는 최고의 음식 3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사과의 놀라운 효능 중 첫 번째는 암 예방에 매우 좋습니다. 사과에 함유된 식이섬유인 펙틴은 장내에 유산균을 많이 만들어 숙변을 통해 장내 불순물 찌꺼기를 몸 밖으로 내보내는 역할을 하는데요. 우리 몸속에 찌꺼기처럼 남아있는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 등의 유해 물질을 청소해서 장을 깨끗하게 만들어 대장암 발생 위험을 줄여줍니다. 유럽의 한 연구에 따르면 사과를 많이 먹은 그룹이 적게 먹은 그룹에 비해 대장암 발생 위험이 25% 더 낮게 나타났습니다. 또한 사과에 풍부한 비타민C도 암 예방 효과가 있는데요. 비타민C는 활성산소를 감소시켜 암 발생을 유발하는 악성 종양을 억제시키고 체내 유산균을 활발하게 성장시켜 나쁜 병균이 침투하지 못하도록 막아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이가 들수록 사과는 반드시 챙겨 먹어야 하는 천연 암 예방 식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과의 놀라운 효능 두 번째는 치매를 예방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뇌세포가 점점 없어지면서 기억력도 나빠져 치매까지 올 수 있는데요. 사과에는 비타민C와 뇌세포 파괴를 막는 케르세틴 성분이 풍부해서 기억력 저하의 주범이 되는 코르티솔 호르몬 수치를 낮춰줍니다. 또한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되는 이 케르세틴 성분은 사과의 과육보다는 껍질에 많은데요. 사과를 깨끗하게 씻어서 껍질째 드시는 것이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사과의 놀라운 효능 세 번째는 혈압을 낮추고 심장병을 예방합니다. 사과에 함유된 칼륨 성분은 다른 과일에 비해 비교적 많은 편인데요. 사과에 들어있는 이 칼륨은 혈압과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줘서 심장 질환을 예방하며 특정 뇌졸중의 위험까지 감소시키는 기능을 하는데요. 평소 혈압이 높거나 기억이 깜빡깜빡 하시는 분이라면 사과를 꾸준히 섭취하시면 고혈압이 낮아지고 뇌졸중 예방에 큰 도움이 됩니다. 사과의 놀라운 효능 네 번째는 피부를 촉촉하고 탱탱하게 만들어줍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피부 노화는 피할 수 없는데요. 이럴 때 사과를 꾸준히 섭취하면 피부가 촉촉해지고 탱탱한 피부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사과 속에 함유되어 있는 비타민 A 성분은 몸속의 세포를 재생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 효과로 인해 피부가 쉽게 처지지 않고 촉촉하며 탱탱하게 만들어줍니다. 피부 관리를 꾸준히 하시는 것도 도움이 되지만 일주일에 한두 개 정도 꾸준히 드신다면
촉촉하고 탱탱한 피부를 유지하실 수 있습니다. 사과의 놀라운 효능 5번째는 다이어트와 변비에 매우 좋습니다. 사과는 체내에 쌓인 독소를 체외로 배출시키는 역할을 하는데요. 3일간 사과를 계속 먹으면 대변이나 소변의 체외 배출이 활발해져서 체내에 쌓여있던 숙변이나 묵은 변이 제거되어 체중이 줄어듭니다. 또한 사과는 상대적으로 저칼로리 음식이면서 고섬유질 음식으로 식후 포만감을 증대시켜 특히 다이어트에 효과가 좋은데요. 사과의 중요 성분인 팩틴이 채소의 섬유질과 같이 장의 운동을 자극해서 장의 벽에 보호막을 만들어 유독성 물질의 흡수를 막고 몸속에 남아있는 독소를 배출시켜 장 속이 깨끗하게 청소가 됩니다. 평소 배가 빵빵하고 조금만 먹어도 속이 더부룩하신 분들은 무조건 사과를 챙겨 드시면 매우 좋습니다. 사과의 놀라운 효능 6번째는 당뇨병 예방에 매우 좋습니다. 사과는 칼로리가 낮고 사과에 함유된 천연 설탕이 혈당 분해 작용을 하기 때문에 혈당 상승을 지연시켜 당뇨병을 예방합니다. 또한 사과를 먹으면 공복감을 해소시키기 때문에 당뇨병 환자에게 좋은데요. 당뇨병도 여러 가지 유형이 있지만 대개의 당뇨병 환자는 반드시 인슐린 주사를 필요로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식이섬유를 많이 포함하고 있는 사과는 칼로리 과다의 걱정이 없고 사과 한 개만으로도 공복감을 채울 수 있어서 칼로리 섭취량을 제한받는 당뇨병 환자에게 정말 좋은 과일이 됩니다. 사과의 놀라운 효능 7번째는 감기를 예방하는데 매우 좋습니다. 예전에는 사과와 감기는 상극이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었는데요. 이 말은 틀린 말입니다. 사과를 먹으면 강력한 살균 작용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감기를 예방할 수 있는데요. 사과즙에는 바이러스를 100% 죽이는 강력한 살균 성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환절기마다 감기나 독감이 걱정되신다면 지금부터라도 사과를 자주 챙겨 드시기를 추천드립니다. 하지만 이렇게 몸에 좋은 사과라 하더라도 잘못 드시면 독이 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 최악의 궁합 음식은 바로 우유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침 식사 대용으로 사과와 우유를 같이 드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소화가 잘 안 되거나 변비가 심한 분들은 특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사과 속의 유기산과 구연산 때문인데요. 사과의 산성분이 우유 속 단백질과 만나게 되면 치즈처럼 덩어리를 만들게 되어 장 속에서 소화되지 못하고 오랜 시간 동안 속이 더부룩하고 만성 소화불량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사과와 우유를 같이 드시기보다는 저지방 우유나 두유를 드시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암 예방과 당뇨에 좋은 사과를 보약처럼 먹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사과와 첫 번째 궁합으로 함께 드시면 좋은 최고의 식품은 바로 당근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소화가 힘들거나 치아가 좋지 않아 음식 드시기가 어려운 분들도 계실 텐데요. 이런 분들은 사과와 당근을 주스로 갈아서 드시면 정말 좋습니다. 당근은 눈 건강과 피부 미용에 좋아서 아침에 주스로 마시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이때 사과를 넣어 같이 먹으면 맛은 물론 건강에도 더욱 큰 도움을 줍니다. 당근과 사과에는 각종 비타민과 식이섬유 등 다양한 영양분이 함유되어 있는데요. 평소 피부 질환이 있거나 피부가 푸석하신 분들이 사과 당근 주스를 챙겨 드시면 피부 질환이 사라지고 촉촉하고 탱탱한 피부를 유지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반대로 사과도 이렇게 먹으면 정말 독이 되는데요. 두 번째로 말씀드릴 사과가 최악의 독이 되는 경우는 바로 매운 음식입니다. 사과에는 식이섬유와 과일산이 풍부하게 들어있는데요. 이 식이섬유는 소화를 돕지만 매운 음식과 함께 드시면 소화하는데 부담을 줍니다. 특히 매운 음식은 위산 분비를 촉진하고 위를 자극하기 때문인데요. 동시에 사과를 드시면 사과의 산 성분이 추가되면서 위산 과다로 인한 속쓰림과 소화불량을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만일 위와 장에 자극을 주는 음식들을 계속 함께 드시게 되면 위궤양 및 위천공을 유발할 뿐만 아니라 심하면 위암까지 걸릴 수 있으니 꼭 주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반대로 사과와 두 번째 궁합으로 함께 드시면 좋은 최고의 식품은 바로 삶은 달걀입니다. 계란은 건강에 필요한 모든 영양소를 가지고 있어서 완전식품으로 불리기도 하는데요. 계란에는 고품질의 완전한 단백질을 가지고 있어서 뼈를 더욱 단단하게 할 뿐만 아니라 뼈를 잡아주는 관절 근육까지 짱짱하게 만들어줍니다.
계란에는 뼈 건강에 매우 중요한 비타민 D가 포함되어 있는데요. 이 비타민 D가 칼슘이 몸 안에 더욱 잘 흡수되도록 돕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뼈가 약해져 쉽게 부러질 수 있는데요. 계란을 꾸준히 드시면 골다공증을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럼 반대로 사과를 이렇게 먹으면 정말 독이 되는데요. 세 번째로 말씀드릴 사과가 최악의 독이 되는 경우는 바로 튀김이나 전 같은 기름진 음식입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부침개처럼 기름에 튀긴 음식을 많이 먹는데요. 다 드신 후에 후식으로 사과를 드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튀김이나 전 같은 기름진 음식을 드신 후에 바로 사과를 드시면 안 되는데요. 기름에 튀긴 음식은 지방 함량이 높아 소화가 느리기 때문에 위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사과에는 식이섬유가 풍부하여 소화를 빠르게 촉진시키는 역할을 하는데요. 결국 기름진 음식과 사과는 서로 소화기관에 상충되기 때문에 각종 소화불량과 장에 가스가 차게 되는 부작용이 발생하거나 심한 경우 복통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튀김이나 기름진 음식을 섭취하셨다면 최소 2시간 이후에 사과를 섭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반대로 사과와 세 번째 궁합으로 함께 드시면 좋은 최고의 식품은 바로 견과류입니다. 사과와 견과류를 같이 먹으면 치매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는데요. 사과의 플라보노이드 성분은 염증으로부터 신경세포막을 보호하는 효능이 있고, 견과류에는 불포화 지방산이 70% 이상 함유되어 있어 뇌세포에 쌓이는 노폐물을 제거하고 뇌 기능을 활성화시킵니다. 그래서 사과와 견과류를 같이 먹으면 뇌세포를 활발하게 하는 지용성 성분의 흡수율을 더욱 증가시켜 치매 예방에 좋은 영향을 주는데요. 사과의 플라보노이드 성분이 껍질의 8배 이상 많기 때문에 사과를 잘 씻어서 꼭 껍질째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과와 네 번째 궁합으로 함께 드시면 좋은 최고의 식품은 바로 꿀입니다. 꿀에는 각종 비타민과 유기물, 효소 등 다양한 영양소들이 함유되어 있는데요. 미국의 대표적인 장수마을인 버몬트 지역에서는 이 사과와 꿀을 넣은 음료를 마시는 것이 최고의 장수 비결이라고 전해집니다. 사과에 꿀을 넣어 쪄서 먹으면 위장을 편안하게 하고 설사, 변비 및 두통과 독소 제거 등 여러 가지 효능이 있는데요. 그 이유는 사과에 열을 가하면 몸에 좋은 폴리페놀 성분의 항산화 효과가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아침 저녁으로 쌀쌀한 환절기에는 몸의 면역력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때 사과를 꿀과 함께 절여 드시면 굉장히 효과가 좋습니다. 사과와 다섯 번째 궁합으로 함께 드시면 좋은 최고의 식품은 바로 고구마입니다. 고구마는 베타카로틴이 풍부해서 항암 효과와 성인병 예방에 도움을 주는데요. 하지만 고구마 속에 들어있는 아마이드라는 성분 때문에 장에서 이상 발효를 일으켜 가스가 차고 설사를 유발하기도 합니다. 이럴 때 고구마와 사과를 같이 드시면 그 증상을 없앨 수 있는데요. 사과의 풍부한 펙틴이 장내의 이상 발효를 억제하여 가스가 생기지 않도록 도와주기 때문입니다. 고구마를 사과와 같이 먹게 되면 맛은 물론이고 속도 편안해지면서 건강에도 많은 도움이 됩니다. 많은 분들이 저녁에 사과를 먹으면 정말 독이 되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과는 아침과 저녁 언제라도 먹어도 좋습니다. 다만 아침에 사과를 먹으면 당분과 비타민 등이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하는데요. 아침에는 사과뿐만 아니라 다양한 과일과 채소를 먹어도 다 좋습니다. 하지만 늦은 저녁 8시 이후에 먹는 사과나 과일은 독이 될 수 있는데요. 저녁 8시 이후부터는 대장이 소화를 하고 휴식을 취해야 하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몸속 장기도 낮에는 에너지 섭취를 위한 일을 하기 때문에 저녁에 휴식을 취해야만 면역력도 높아지는데요. 휴식을 취해야 할 늦은 저녁 시간에 음식을 섭취하면 몸속 장기는 쉬지 않고 일하기 때문에 건강은커녕 몸에 독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사과나 과일을 씹어먹기 불편해서 착즙으로 내려먹는 경우도 있는데요. 과일이나 채소 역시 착즙으로 내려먹기보다는 생으로 먹거나 익혀먹는 것이 건강에 도움이 되고, 씹는 것이 어렵거나 불편하신 분들은 두유나 물을 섞어 믹서기에 갈아먹는 것도 좋은데요. 가정에서 직접 착즙해서 드시는 경우를 제외하고 대다수 시중에서 파는 착즙의 경우에는 장기간 유통이나 보관을 위해서 살균 과정을 거치게 되면서 각종 영양소가 일부 파괴될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 과실 그대로 천천히 씹어 드시는 것이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